수출립 오퍼상을 하시는 분들은 제조업을 갈망합니다. 오퍼가 들어왔는데 만들어줄 기업을 찾아다니다 보면 내가 직접 만들어서 수출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제조업을 하다 보면 브랜드를 갖고 싶어지는 욕망을 느낍니다. 브랜드가 없다 보니 하청이란 생태계 안에서 수시로 가격을 깎아달라는 압박에 시달리는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중소제조기업 대표님들의 말씀입니다. 네, 브랜드를 하나 갖고 있으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남긴 이윤으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면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노비와 같은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브랜드를 가진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유림 기자의 1등 브랜드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란 책에는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들의 마음속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짜릿했을까? 지금은 또 무슨 고민에 잠 못 이룰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 모텔의 품격을 높인 야놀자입니다. 외국 관광객 수가 1,500만 명에 달하고 이들 중 80% 이상이 자유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야놀자의 창업자 이수진 대표는 턱없이 부족한 숙박 인프라에 그동안 터부시되었던 모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 모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모텔은 연인뿐만 아니라 여행, 비즈니스 출장 등에서 깨끗하고 저렴한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는 항시 존재합니다. 이수진 대표는 다음 카페 모텔 투어를 500만 원에 인수한 후 이를 기반으로 야놀자를 창업하고 무료 숙박권 등의 마케팅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회원 모텔들의 품질을 관리했습니다. 성인방송, 성인용품, 주차장 가림막에 대해 산모 원칙을 내걸고 편결을 기본 모토로 세웠습니다. 더군다나 리모델링 컨설팅, 용품 공동구매 제공을 통해 플랫폼으로서 기능에 충실했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신선한 밥상을 책임지는 마켓컬리입니다. 식품은 국내 유통시장에서 약 30%를 차지하지만 신선하고 빠르게 배송해야 하는 문제로 온라인 거래 비율은 타 품목 평균 대비 30% 정도에 그쳤습니다. 마켓컬리는 이 틈새 시장을 새벽 배송을 통해 겨냥했고 현재 140만 명 가입자에 하루 약 2만 건의 주문을 처리합니다. 마켓컬리는 유니클로의 히트텍처럼 우유와 계란, 빵을 PB 상품으로 개발해 트래픽 드라이버로 선택하고 집중했습니다. 마켓컬리의 모토는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만 판다 입니다. 창업자는 윈족사관학교 수석 입학에 골드만삭스 출신의 김슬아 대표입니다. 음식 알레르기가 심해서 사먹는 식품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창업과 함께 PB 브랜드로 우유를 개발할 때 전국의 우유를 대상으로 퀄리티와 맛을 블라인드 테스트했는데 제주도의 어느 목장에 우유가 선정되었습니다. 물류에 문제가 있었지만 김 대표는 이익을 포기하고 품질을 고집했습니다. 매입한 상품은 반품하지 않는 대신 고객들의 피드백에 적극 대응하는 생산자만 거래했습니다. 산지에서 기존 유통업체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마켓컬리가 직접 생산자와 직거래합니다. 생산자는 생산에만 집중하도록 한 것이죠. 마켓컬리의 경쟁력은 샛별 배송이 아닙니다. 날짜, 날씨, 판매량 변화, 시장가 등 빅데이터를 이용한 수요 예측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수요 예측을 통해 현재 재고율을 1% 정도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스토리는 세상에 없는 나만의 집을 꾸밀 수 있게 하는 버킷플레이스입니다. 2017년 국내 홈퍼니싱 시장 규모는 13조 7천억 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18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합니다. 옥션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가구 판매량은 99% 급증했습니다. 스스로 조립하는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비용을 줄이고 나만의 개성으로 개조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죠. 더군다나 SNS에 꾸민 집을 자랑하고 공유하는 랜선 집들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버킷플레이스는 SNS에 공유하는 동시에 인테리어 전문가와 연결해주고 소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이 합쳐진 오늘의 집을 론칭했습니다. 4년
만에 국내 인테리어 커머스 앱 1위로 올랐으며 누적 거래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초기 3년간은 거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버텼지만 데이터가 쌓이니 진입 장벽이 세워진 겁니다. 오늘의 스토리로 들어가면 온라인 집들리가 벌어집니다. 28살 프리랜서의 첫 독립 8평 원룸, 산토리니 스타일 3층짜리 협소주택 등 다양한 집들리 공개됩니다. 해당 집을 클릭하면 공사 기간, 예산 주체 등 모든 정보가 공개되죠. 전문가를 누르면 그동안 시공했던 집을 볼 수 있습니다. 버킷플레이스의 수익은 상품 판매 수익이 대부분입니다. 이케아 등에서도 온라인 쇼룸이 있지만 다양한 직업,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꾸미는지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브랜드를 취향에 맞추어 조합하기 때문에 참고하기가 더욱 용이하죠.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낸다는 건 엄청난 노력과 인내의 결과물입니다. 남들이 귀찮거나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것에서 유니크한 비즈니스가 탄생하고 이것에서 브랜드가 탄생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